축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섯째 날이에요. 김사도 요한과 형님 바비아노의 대화 끝나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요한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와서 페낭에서의 일들을 회상하는 장면 읽어드리겠어요. 페낭에서 수학할 때를 회상하다. 요한은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지난 3일은 잠에 빠져 꿈쩍도 않더니 오늘 밤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정신이 말똥말똥 깨어서 잠이 올 것 같지가 않다. 요한은 벌떡 일어나 자정을 하고 앉았다. 기도에 몰입하고 싶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나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만 가지 지난 날들의 생각들이 뒤죽박죽 떠올라 자신을 더욱 괴롭게 한다. 묵상 지장서의 가르침대로 해보려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지만 쉽지가 않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듯이 자신도 흉내를 내어본다. 아버지, 아들 예수님과 하나이듯 저도 천주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은 그렇게 한 자세로 기도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자신과 싸웠다.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마음은 생각과는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아니, 생각이 먼저 성령님과 주님, 삼위일체 천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입으로만 신공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얼마큼 시간이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그렇게도 요란스럽게 들려오던 개구리 합창 소리도 조금은 수그러든 것 같다. 요한은 어느새 잠이 들었다. 페낭 신학교에서 조선을 그리워하는 꿈을 꾸었다. 차라리 여기가 페낭이면 좋겠구나. 조선이 그립더라도 페낭에서 살 수 있다면 거기에 있는 것이 조선에서 겪어야 하는 이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한은 꿈속에서 조선을 그리워하며 음식도 못 먹고 끙끙 앓는 꿈을 꾸다가 일어나 앉아 한숨을 푹 쉬고는 눈물을 흘렸다. 다시 자리에 누워 잠들어 보려고 했으나 잠은 오지 않는다. 요한은 옆으로 누워 눈물을 훔치며 페낭에서의 일들을 떠올린다. 페낭에서도 눈물로 세월을 보낸 것 같은데 조선에 와서는 더 고통스러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사도 요한은 조선이 그리웠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해준 밥상을 한 번만이라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밤마다 어머니의 밥상을 받는 꿈을 꾸었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른다. 요한은 꿈 탓인지 페낭에서의 순간이 떠올랐다. 수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운이 나지 않아 기숙사 침대에 누워 있을 때의 일이다.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으니 스스로도 꾀병 같은 느낌이어서 더욱 혼란함을 겪어야 했다. 아픈 곳은 없는데 일어날 힘을
힘은 나지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내일은 괜찮겠지 하며 아침이 되어 일어나려고 하면 여전히 온몸에 힘이 없고 기운이 딸리고 버거워서 다시 침대 위에 드러눕는 게 일쑤였다. 땅바닥이 자신의 몸을 부르는 것만 같았고 기운을 차릴 수가 없는 데다가 허리가 땅 아래로 구부러지고 너무나 기운이 없어서 바닥을 기어서 다녀야만 했었다. 그때 빈첸시오가 찾아왔다. 요한이 형, 많이 아픈 거지요? 빈첸시오 왔구나. 형, 많이 힘들지요? 너도 마찬가지지. 나만 힘들겠니? 너는 나이도 어린데 잘 참고 견디는 걸 보면 내가 부끄럽지. 형, 지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괜찮은데 형은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요한이 생각해도 먹는 게 부실해서 생긴 병으로 생각되어졌다. 도저히 입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서 먹지를 못한 데다가 점점 더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 요한은 어머니가 여간 그리운 게 아니었다. 빈첸시오, 너는 어머니 아버지 안 보고 싶니? 지도 어머니 아버지 보고 잡고 조선이 그리워요. 된장국에 밥 한 그릇 말아서 김치 한 조각만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구먼요. 빈첸시오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어렸다. 형, 지금 아프면 안 돼요. 아프지 말아요. 하며 갑자기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헉헉대는데 요한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빈첸시오의 어깨를 끌어안고는 둘이서 한참을 울었던 그날이 선하다. 빈첸시오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잘 참고 있는데 자신의 꼴은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져서 때로는 부럽고 때로는 시샘이 나기도 했었다. 빈첸시오, 내가 장하다. 그리고 나는 네가 부럽구나. 요한 형은 너무 약골이어서 걱정이에요. 신부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 듯 싶어요. 요한은 약골인 자신이 못나서라고 생각했다. 마음이 약해서 몸도 약해진 것이라는 생각에 부끄럽다. 이렇게 아프면 성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지도 신부님이 말씀이 충격이 되어 어떻게든 견뎌 보려고 했으나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았다. 땅으로 꺼지는 것만 같은 몸을 지탱하기 위해 입에 당기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으려고 애썼다. 몸은 신기하게도 적응을 해 나가는 것 같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던 것들이 이제는 몸의 일부가 되어 그냥 견뎌야 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 빈첸시오는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된장국에 꽁보리밥 한 그릇만 먹으면 벌떡 일어나 있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심정을. 형, 교장 신부님이 먹는 게 부실해서 그런 거라며 그물까지 해제시켜 주셨는디 어떻게든 먹어야지요. 빈첸시오, 나는 입에 음식을 넣기가 싫으니 어쩌면 좋으냐? 형하고 나 때문에 학장 신부님이 주교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어째서? 형이 몸져 누워서 영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데다가 지하고 형이 공부를 잘해서 상의할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지도 신부님이 지를 부르더니 주교님께 허락받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요한 형한테도 알려주라고 했어요. 학장 신부님이 주교님께 조선 신학생 2명인 저희에 대하여 몇 가지를 청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순 시기에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관면을 청하였다고 했고요. 둘째는 월반을 시켜도 되는지 여쭤보았다고 해요. 월반? 야, 우리가 라틴어 실력도 뛰어나고 다른 과목에서도 뛰어나므로 더 가르쳐 줄 것이 없으니 월반일 시킴이 어떻겠느냐고 청하였더니 주교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하며 두 신학생의 건강도 걱정되고 하니 조선으로 보내어 남은 학문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형은 특별히 건강이 많이 쇠약해져 있으니 조선 신학생들에게는 금욕과 금식을 해제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주교님은 이미 요한의 몸 상태를 매우 잘 알고 계셨으므로 금욕과 금식을 해제하도록 관면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의 약함은 마음의 약함으로 보시고 사제의 성소까지도 걱정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때 이미 요한의 성소는 잘려졌는지도 모른다. 형, 지도 신부님과 학상 신부님뿐만 아니라 주교님까지도 형이 많이 아파서 걱정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어서 빨리 잘 먹고 기운을 차려서 일어나세요. 그래야 하는데 왜 이리 먹는 게 힘이 든지 모르겠다. 신부님들은 송장을 치를까 봐서 겁을 내는 것 같아요. 형은 어린 시절 호강하며 컸지요? 빈첸시오가 대뜸 묻는다. 호강?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떠돌이 신사로 살았는데 웬 호강 태령이냐? 피가 약하고 아무거나 못 드시는 게 맛난 것만 드시는 선비님네 자식들 같아서 그러지요. 내가 너무 까다롭지? 그게 아니고 하도 못 드시고 자꾸 병이 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지요. 그러면서도 성적이 우수한 걸 보면 비상한 머리를 가지긴 했어요. 나 같으면 낙제를 했어도 벌써 낙제를 했을 거구만요. 요한의 병이 잦은 데에는 건강 문제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소심한 성격과 어린 시절 부모님과 형님들께 받은 귀여움으로 철부지가 되어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요한과 빈첸시오는 언제나 한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면서도 경쟁 상대이기도 했다. 학업에서도 둘이서 1, 2등을 다투는 데다가 교수 신부님들에게까지 둘은 비교 대상이었다. 요한은 참을성이 부족하여 자주 들어 누웠고 도토리처럼 혼자 버려지는 느낌이었다. 빈첸시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외려 빈첸시오가 훨씬 어른스러웠다. 나이 어린 빈첸시오는 형처럼 의젓한 데다가 배려심도 깊었다. 때문에 교수들도 요한보다는 빈첸시오를 더 아끼고 신뢰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빈첸시오가 요한보다 어리기 때문에 지도 교수는 더 신경을 쓰는지도 모른다. 아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언제나 빈첸시오가 어른스럽고 철든 행동을 하여 교수들에게도 어린 빈첸시오가 더 믿음직하고 대견한 학생으로 보여졌을 것이다. 요한은 항상 뒤늦게서야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발견하고는 후회를 하곤 하였었다. 요한은 맘먹고 일부러
일부러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나쁜 생각에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습관 같은 것이었다. 나이든 부모에게서 막내로 자란 요한은 가족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살아온 자기중심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이나 형님들은 요한의 모든 응석을 받아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요한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철저한 신앙생활과 순교자 집안의 후손으로 살아온 탓에 어쩌면 교만함도 있었고 거기다가 형이 되어보지 못한 요한은 빈첸시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형 행세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요한은 빈첸시오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사랑의 방법을 몰랐고 표현의 방법을 몰랐다. 그럼에도 빈첸시오는 요한을 잘 이해하여 주었고 오히려 어른처럼 챙겨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었다. 교수 신부님들은 자주 아파 드러눕는 요한이 미울지도 모른다. 신부님들에게도 두 조선 신학생이 번갈아 가면서 아팠고 자주 먼 산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는 것을 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담당 교수 신부는 저러다 목숨까지 잃게 되지 않을까 싶어 자주 두 사람을 찾아와 들여다보고 가시곤 하였다. 형, 응?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빈첸시오가 요한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거린다. 빈첸시오, 내가 말이다. 너한테 요한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마음을 표현해 보려고 빈첸시오를 불렀지만 막상 말이 나오지 않아 얼른 말을 돌렸었다. 그러니까 최양호 신부님께서는 매일 전보를 쓰신다고 하고선 어찌 한 번도 전보를 보내보지 않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여요. 해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한 번도 글을 보내오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해요. 최 신부님께서 쓰신 서한글 한 번만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어찌 이리 감감무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잘 계시겠지? 형, 최 신부님 잡혀서 돌아가신 건 아니겠지요? 요한도 순간 최 신부님이 잡혀간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을 하였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으며 무신 아닐 거요. 순교하셨으면 여기 신부님들께로 벌써 전보를 보냈을 거구먼 하고 말은 하였지만 마음은 불안하다. 요한은 마음이 이래저래 복잡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요한은 끝내 미안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우물거리고 있는데 빈첸시오가 요한의 속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말한다. 형, 이번에도 형이 나보다 라틴어 성적이 우수해서 형이 1등이어요? 신학 부분에서도 지보다 잘했구먼요? 이때다 싶어 요한이 얼른 말을 잇는다. 빈첸시오, 내가 어른스럽지가 못해서 네가 상처가 많을 거요. 속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집에서 하던 버릇이 안 고쳐지네. 지도 신부님께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도 어느새 행동이 앞서고 나서야 후회를 하게 되니. 빈첸시오, 나 자신도 맘대로 못하는 나를 용서해줘. 아이고 형, 왜 이러세요? 다 지가 부족한다시고 형은 집에서부터 막내로
귀염만 받으면서 커서 그렇지요. 그리고 형은 순교 집안 자제여서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 지를 보면서 형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고마워 빈첸시오. 요한은 빈첸시오가 알아주어서 고맙다. 그런데 형, 우리 월반 말이에요. 응? 월반 이야기 말하는 거요? 야, 우리가 잘하는 거 맞나요? 글쎄다. 학문이 뛰어나서 월반 시켜주는 거라 하였는데 우리가 참말로 학문이 뛰어난 건지 나는 모르겠어. 글쎄 말이에요. 학문이 뛰어나다고 하니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는 암만 생각해도 부족하기만 한데 학문이 뛰어나다고 하니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나도 익혀야 할 공부가 많은 것 같은데 2년씩이나 월반을 하라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구나. 그게 어찌된 일인지 담당 시모님한테 가서 알아볼까요? 나는 담당 시모님한테 가서 말하는 게 어려워서 그 앞에만 가면 떨려서 말이 안 나오고 작대기처럼 서 있다가 입도 뻥끗 못하고 나올 때가 허다혀. 지가 가볼게요. 그려, 너는 어려운 기색 없이 말도 술술 잘하더라. 아니요. 내도 신부님이 무섭고 어려운데 해야 하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떨리면 말을 까먹고 생각조차 안 나던걸. 형, 그래도 함께 가요. 성적이 좋아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뭐 배워야 할 걸 다 못 배우고 가게 되는 건 아닌지 알아봐요. 요한은 자신의 건강 때문에 빈센시오까지 해야 할 공부를 못 마치고 월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내심 걱정이 되었다. 요한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많으면서도 신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컸었다. 만약 여기가 조선 땅이라면 벌써 지탱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여기가 조선 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게 되었다. 여기가 지구의 반대편이라는 것도 여기에 와서 지리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요한은 빈첸시오와 함께 학장 신부님을 찾아가 월반을 하는 이유를 들었다. 성적이 우수하여 더 배울 것이 없으며 조선에 요셉 신학당이 생겼으니 그곳에서 남은 학문을 마저 수학하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베티에서 하던 신학당이 베론으로 옮겨져 새롭게 요셉 신학교가 설립이 되었다고 하였다. 게다가 홍콩 파리외방 정교회에서 수학하던 마청 바울리노 형도 이미 귀국하여 그곳에서 수학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영업 신부님에 대한 안부와 선교사 신부님들의 안부를 물으니 모두 무사히 잘 계시다고만 하였다. 이미 최 신부님의 선종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장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충격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페낭에서 신학과정 2년을 마치고 졸업을 하고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도 자신이 사제의 길을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누구도 정확하게 말해주는 이가 없었다. 다만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뿐이다. 학장님은 조선으로 들어가면 신학을 계속할 것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사제의 길만이 천주님의 길은 아니라며 다른 여러 길도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하시는 암시의 말씀이셨던 것이다.
신학을 했다고 해서 다 사제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니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고 하셨을 때 요한은 알아듣지 못했었다. 그저 엄격한 신부님께서 더욱 노력하여 사제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이려니 생각하였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